여러분은 한국의 온돌이 외국에서 또 하나의 한류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에서 경험한 온돌을 캐나다의 고향에 설치하게 된 캐나다 여성의 사연입니다. 캐나다는 여러 국가 중에서도 추위가 혹독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런 곳에서 살던 사람이 뜨끈뜨끈한 바닥 위에 앉아 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온도를 믿지 못하는 캐나다인들 때문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캐나다 여성의 사연입니다.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작성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의 밴쿠버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는 엠마라고 해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베이징 올림픽 컬링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 중국에 왔다가 한국에 잠시 휴가를 다녀왔어요. 잠깐 동안이지만 한국을 여행하면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 겪어본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온돌이라는 문화는 저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 특별한 문화를 알게 된 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희 가족이 한국의 온돌 덕분에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가족과 제가 겪었던 놀라운 변화와 재밌는 일화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캐나다의 겨울 기후는 여러분의 상상보다 훨씬 더 춥습니다. 그래서 겨울 왕국이라는 별명으로 부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가장 처음 와서 겪은 날씨가 바로 겨울인데요. 한국에서 겪은 첫 겨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추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국에서의 첫 겨울을 겪기 전에 저는 이곳의 사람들이 어떻게 추위를 이겨내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아시아의 겨울은 유럽과 다른 새로운 모습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한국의 옆나라인 일본 사람들은 겨울이 되면 온천이나 코타츠라는 문화로 추위를 극복하잖아요. 하지만 온천으로 추위를 이겨내는 것은 그때 잠깐뿐이고 코타츠도 그렇게 실용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겨울나기가 은근히 기대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큰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식당이나 가게를 가보니 유럽과 다를 바 없이 히터를 이용하더라고요. 뭐야? 한국도 캐나다랑 다른 게 없잖아. 일본처럼 한국 고유의 문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저는 실망하고 말았어요. 그래도 나름 따뜻했고 식사도 맛있었으니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묵는 숙소였어요. 처음엔 건물도 깔끔하고 세탁기와 에어컨까지 모두 갖춰져 있는 숙소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캐나다의 친구들도 제가 찍어준 사진을 보고 숙소가 너무나 괜찮다며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나날을 보내던 중 일이 터졌습니다. 하필 날씨가 기록적인 일교차를 시작으로 하루 만에 갑자기 영하로 바뀐 거예요. 예고도 없이 시작된 겨울에 저는 당황을 하고 말았습니다. 캐나다는 벽난로가 있는 집들이 있는데 마음 같아선 한국에도 벽난로를 만들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보다 더 추운 국가에서 자랐기에 엄살 부리지 말자는 생각으로 추위를 버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었네요. 날이 추워지고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정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목은 찢어질 듯 따갑고 온몸을 누군가에게 두들겨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아팠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감기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약을 처방받고 터덜터덜 돌아오는데 제 신세가 너무 처량했습니다. 날 오후 집에서 덜덜 떨며 억지로 잠을 청하는데 누군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숙소의 주인 할머니셨어요. 어떻게 찾아왔냐고 묻자 타지에서 혼자 아픈 것만큼 서러운 게 없다며 죽을 건네줬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감동과 따뜻함을 잊지 못해요. 너무 고마운 마음에 잠깐 들어와서 차라도 드시고 가라고 하자 할머니께서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에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라며 왜 보일러를 안 켜놨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보일러가 뭐냐고 되물었어요. 알고 보니 한국은 겨울에 보일러라는 기계를 틀어서 방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온돌 문화가 있더군요. 그저는 그제서야 제가 모르는 한국의 난방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집을 구할 때 집주인 할아버지가 영어를 못하셔서 소통이 잘 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분명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주인 할머니서 틀어준 보일러에 저는 큰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닥부터 전해져 오는 그런 따뜻함은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나중에는 바닥이 따뜻하다 못해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겁더라고요. 일본의 코타츠와는 비교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미처 설명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남은 기간 동안 더 챙겨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감기가 다 날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의 정이란 게 뭔지 알려준 고마운 분들이에요. 하지만 휴가 중에 다시 캐나다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캐나다에 있던 아버지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머니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셨다고요. 결국 급하게 캐나다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본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말라 보여서 슬펐던 기억이 나네요. 어머니는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온 가족의 돌봄 속에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캐나다의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 침실이 너무 추운 거예요. 라디에이터는 너무 건조하고 벽난로는 관리하기도 번거롭고 그때 딱 한국의 보일러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국의 보일러는 버튼 하나로 온 바닥이 따뜻한데 하고 말이죠. 문득 저희 어머니에게도 그런 따뜻한 잠자리를 선물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힘으로 어떻게 캐나다의 집에 온도를 설치할 수 있겠어요? 한국에 온돌을 설치할 수 있는 기술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온돌에 대한 생각을 단념할 때쯤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바로 한국의 어느 중소기업이었는데요. 그들은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인 온돌을 홍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격이 너무 저렴했기 때문에 저희 집 하나만 온돌을 설치하면 손해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낙담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보기로 했습니다. 원리와 설계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한국의 온돌 문화를 처음 접해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이 놀라운 구조를 들으면 다들 온돌의 신비함에 매료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오만한 착각이었죠. 아무리 제가 방방곡곡 돌며 온돌의 원리를 설명해 주어도 어르신들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오히려 왜 굳이 다른 나라의 전통문화 방식을 끌어와서 그동안 살던 방식을 바꿔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캐나다는 원래가 추운 기후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더군다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엔 낯선 국가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자 저는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돌의 원리나 과학적 설명 같은 건 과감하게 빼버리고 제일 알기 쉬운 방식으로 비유를 들어야 한다고요. 여러분은 혹시 캐나다의 벽난로 문화를 아시나요? 캐나다인들에게 벽난로는 마치 한국의 온돌 문화처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소중한 문화입니다. 한국인들이 식사나 술자리를 통해 우정을 다지는 것처럼 말이죠. 캐나다 사람들은 벽난로 앞에서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다지고 안에서 평등과 존중을 느낍니다. 오죽하면 외국인 이민자가 캐나다에 섞이려면 제일 먼저 벽난로 앞을 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벽난로를 연상시키는 온도를 체험시켜주는 게 확실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한국의 온돌은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 없이 직접 체험해보는 순간 반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국의 온돌은 캐나다인이라면 싫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전략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온돌 중소기업 담당자에게 왜 캐나다 사람이 온돌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줬습니다.
일단 저희 집에 온도를 설치해주기만 한다면 다른 마을 사람들도 따라서 설치할 것이라고 말이죠. 무리한 부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업은 저희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고려해줬습니다. 그 과정 동안 저는 한국 사람들의 열린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2개월의 설득 끝에 그들은 먼저 저희 고향 집에 온돌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저의 예상대로 온돌이 설치되자마자 온돌의 뛰어남에 마을 사람들 모두는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법 같은 집은 처음 본다면서 너도 나도 온돌을 설치해 달라고 찾아왔어요. 다들 하루라도 빨리 이 놀라운 보온 장치를 자기들 집에 들이길 원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오기 전이었거든요.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금 한국의 온돌에 대해 칭찬을 했습니다. 한국의 집은 방바닥이 맨발로 걸을 수 있을 만큼 따뜻하고 원한다면 사우나처럼 뜨겁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해 겨울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가 오고 저녁이 강추 위에 몸살을 앓았지만 저희 동네만큼은 한국의 온돌 덕분에 따뜻하고 포근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벽난로와는 비교도 안 되는 편리함과 따뜻함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손길에 진심 어린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캐나다에 와서도 온돌을 누릴 수 있어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저희 어머니는 매일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는 것이 너무 놀랍다며 행복한 마음으로 요양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웃는 얼굴을 보니 긴 시간 동안의 설득이 후회 없이 느껴졌어요. 놀라운 온돌의 효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건강을 되찾고 계십니다. 아마 저희 가족에게 행운의 요정이 찾아와 준 것 같아요. 한국에서 보냈던 시간 동안 온돌을 알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 덕분에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할 수 있었던 사연이었습니다. 온돌이 가진 높은 열 보존율은 이미 유명한데요. 이러한 우리나라의 온돌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너무나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생생하고 아름다운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뷰티풀 스토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